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이번에 또 국산차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어떤 차가 몇 대나 팔렸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이번 9월 달에는 엄청난 각축전이 펼쳐졌죠. 현대차 67,000대를 팔았어요. 67,000대? 이야, 전월 대비해서 12,000대가 늘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네시스를 합친 거고요. 제네시스가 어마어마하게 팔려요. 1291대. 야, 제네시스가 10,000대가 넘게 팔려? 이게 실화냐 싶네요. 기아차는 51,211대.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12,700대가 늘었습니다. 잠깐만, 현대차랑 기아차의 차이가 더 좁혀진 건가요? 자, 르노 삼성은 5,937대, 전월 대비해서 170대 줄었네요. GM은 6,097대, 전월 대비해서 199대 늘었습니다. 쌍용차는 8,208대. 잠깐, 쌍용차를 순서를 그러면 세 번째네? 쌍용차 잘 팔았습니다. GM도 잘 팔았지만 쌍용차는 더 잘 팔아서 지금 쌍용차가 8,200대가 됐어요. 이 정도면은 조금 있으면 제네시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차 소식도 있잖아요. 기대됩니다. 예, 쌍용차 화이팅! 그렇지만 아직도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85.4%.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게 깨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 국내 시장은 13만 8천 대를 팔았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도면 코땡땡 이슈 다 극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안정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자동차 시장에서는요. 전월 대비해서 2만 5천 대 넘게 증가했어요. 야, 이건 훌륭하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요. 미국이 9월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서프라이즈냐? 이게 너무 국뽕 컨텐츠로 가는 거 아니야, 우리? 현대기아차 SUV가 독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현지의 공장들이 많이 쉬었어. 그리고 현지의 코땡땡 이슈로 문제가 많이 있었어. 근데 우리나라 SUV들, 수출하고 있는 SUV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코땡땡 이슈 이후로 7개월 만에 이렇게 반등했다고 하네요. 3분기 전체 판매량을 보면요, 글로벌 완성업체들이 다 떨어졌는데 홀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오해가 있어요. 3분기 판매량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전체의 리스트를 다 뽑아본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발표가 된 업체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 이제 플러스라는 거고요. 어쨌든 뭐 좋은 소식이니까 뭐 좋은 쪽으로 행복 회로를 좀 돌려서 약간 아리까리하게 썼는데, 약간 우리한테 좋게 했는데, 그래, 뭐 좋게 보지, 뭐 좋게 봐. 자, 좋대. 미국에서 좋대요. 어쨌든 놀라운 소식입니다. 작년 동기에 비해서 4.5%나 증가했대. 4.5%면은 괜찮지. 작년 동기에 도대체 얼마나 망한 거냐, 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작년 동기에는 정말 망했었고요. 이제는 조금 살아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아차는 정말 놀라워요. 기아차는 24.4%가 늘었습니다. 글로벌로 놓고 보면 조금 있으면 기아차가 현대차를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제네시스를 뺀 거니까, 제네시스를 합치면 어쨌든 현대차가 더 높죠. 기아차가 지금 봤을 때는 현대라는 브랜드보다 더 많이 팔고 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있으면 기아차 브랜드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기아차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아마 올해 안에 한 번은 기아차가 현대차를 넘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주식 사놔야 되니? 주식 사는 순간 회사 하나 망하나? 유럽 판매량도 점차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차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주식 사야 되는 거지. 쌍용차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판매량이 2개월 연속 증가했어요. 사실 어려울 때 더 사람들이 힘을 모으게 돼 있죠. 쌍용차가 그만큼 힘을 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쌍용차는 뭐 분규 없이 이번에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르노 삼성은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비해서 얼마 줄었냐면 51% 줄었습니다. 이게 내수에서도 24% 줄었고요. 수출에서는 8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완성차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장기 휴업 여파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애초에 휴업한 이유가 잘 안 팔려서 휴업한 건데, 왜 휴업 때문에 잘 안 팔렸? 잘 팔렸으면 휴업했을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고를 좀 소진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설비도 요번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휴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다른 공장들하고 다르게, 다른 업체 같으면 공장이 적어도 한 2곳 이상은 있잖아요. 근데 르노 삼성은 공장이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중요 설비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페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하게 되면 공장 전체가 쉬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때 쭉 쉬었다 그래요. 그리고 노조도 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판매가 회복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XM3의 유럽 판매가 시작되면서 아마도 이게 지금까지 평가가 굉장히 좋거든요. XM3 기대가 큽니다.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세요. 자, 한국 GM은 지난 9월에 내수 판매 6,097대 팔았어요. 근데 사실 그걸 가지고서 아유 한국 GM 조그만 회사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수출을 34,000대 했어요. 그러니까 내수보다 5.5배 넘게 수출을 한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총 45,500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게 전년 동월 대비 90%를 더 팔았습니다. 와, 진짜 GM 대박입니다. 대박. 와, 이렇게까지 완전 살아났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트레일블레이저인데요. 트레일블레이저는 내수 판매도 늘었지만 수출에서 실적 개선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자동차네요. 아, 트레일블레이저, 난 이 형이 이렇게 크게 되실 줄 알았다니까. 네, 쓸데없는 얘기 너무 길었던 것 같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 가시죠. 자동차 판매 순위,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뷰를 참고했고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저희는 계속 이걸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오토뷰를 보시면 조금 더 시각이 넓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대 이상 판매된 차량 한번 보시면요. 38위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 코나 일렉트릭입니다. 와, 잠깐만, 코나 일렉트릭이야? 코나 일렉트릭이 1000대 팔렸다고? 지금 12번째 화제가 나고 저희가 영상을 계속 찍어 올리니까 그래서 그런지 현대차에서 이번에 코나 소비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 조치 방안을 만들었고, 그 조치 방안이 최종 유효성이 검증되는지 확인한 후에 10월 중에 자세한 조치 내용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관련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걸 현대차도 인식한 거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모카의 위상이 이 정도인가? 뭐 어쨌든 지금 때는 늦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7위에는 스포티지입니다. 1263대 팔았네요. 스포티지 의외입니다. 이 투싼 나오고서 판매량이 완전히 폭락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200대 정도 줄고 지금 아주 훌륭한 그런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양호하지. 36위에 모하비입니다. 1288대. 모하비는 이게 이렇게 비싼 차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야? 모하비는 사실 처음에 인터넷에서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던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리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로망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러나? 약간 모하비 길에서 보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결국에 페이스리프트의 힘인가? 그 전에 모하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이 페이스리프트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실제 실내도 굉장히 멋있어졌고 괜찮은 그런 SUV의 끝판왕 같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위에 니로입니다. 1416대. 워낙 좋은 차니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34위 G4 렉스턴입니다. G4 렉스턴? G4 렉스턴 이제 페이스리프트 하는데, 곧 페이스리프트 하는데 이거 아직도 이 정도 팔린다고? 아마도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조금 할인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판매량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33위는 LF 소나타입니다. LF 소나타라고 하면 이 차죠? 네, LF 소나타는 택시로만 팔리고요. 1515대가 팔렸습니다. 그랜저도 이렇게 좀 그 택시를 구분해서 표시해주면, 그러면 그랜저도 정말 자가용으로 얼마나 팔리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알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32위는 코나입니다. 1541대 팔렸고요. 페이스리프트 된 코나가 지금 판매 준비 중인데요. 이 디자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아마도 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기 전에 빨리 이걸 사겠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판매되면 얼마나 팔릴지 기대해보죠. 31위는 베뉴입니다. 1575대. 30위는 트레일블레이저네요. 1593대. 트레일블레이저는 국내보다 수출해서 더 인기가 있는 차종이죠. 29위는 K3입니다. 1693대.
아반떼의 아성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장은 분명히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렌터카라든지 쏘카라든지 많잖아요. 28위는 XM3입니다. 1729대. 사실 XM3는 이거보다 더 올라와야 되는 차인데 여기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르노삼성이 뭐를 잘못하고 있길래 여기에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로 생산이 딸리는 건가? 27위는 K5 하이브리드입니다. 1743대. 하이브리드만 1700대요? 이거 대단한데요. 26위는 K7입니다. 1747대. K7은 많이 내려왔네요. 사실 이게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 K7이 더 밀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외관에서는 글쎄 난 K7이 더 나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랜저의 그 이름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랜저는 그냥 그랜저니까 이러면서 사는 것 같아요. 25위는 쌍용 코란도입니다. 1792대. 24위는 현대차 포터 EV입니다. 1813대. 아니 포터 EV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려요? 포터 EV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데 이건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초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차였죠. 화물차에 무슨 전기 모터를 쓰냐, 충전해서 한 200km밖에 못 가는 거 어디다 쓰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많이 팔립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보조금이 1700만원이죠 그래서 포터 일반 모델보다 더 싸요. 전기차인데 더 쌉니다. 게다가 포터는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차잖아요. 100만원만 싸도 살 텐데 거기에 운영비가 엄청나게 저렴하니까 충전 요금이 주유하는 거에 비해서 한 5분의 1? 이거밖에 안 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화물차 번호판에 그 노란 딱지, 노란 번호판이 지금 없잖아요. 노란 번호판은 돈 주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한테 사야 되는 그런 번호판이어서 되게 비싸게 거래되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기차라는 특혜랄까? 노란 번호판을 줍니다. 그래서 이 포터 EV로 노란 번호판을 받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정말 많아요. 23위는 쌍용 티볼리입니다. 1905대. 티볼리 에어 출시가 코앞인데요. 티볼리 에어까지 합쳐지면 또 판매량이 얼마나 증가될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22위부터는 판매량이 2000대를 넘긴 차량들입니다. 22위 두구두구두구두구 구형 투싼입니다. 2196대. 이게 간혹 어떤 매체들 보면 투싼 구형과 신형을 막 합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 나눠야죠.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랑 가솔린도 나눠야 되죠. 그거 둘은 다른 차예요.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압니다. 현대차 홈페이지, 뭐 기아차 홈페이지 가보시면 다른 차로 구분돼 있어요. 실제로 판매량 집계할 때도 구분합니다. 그리고 소나타도 가끔가다 구형 신형 합치는 매체 있는데 나눠야 됩니다. 이 오토뷰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투싼 구형 2196대.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신형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이게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네, 놀랍네요. 21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2294대. 레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성비 뛰어난 차죠. 차박도 가능한 경차. 정말 훌륭한 자동차고요. 한번 안 타보신 분들은 언제 한번 쏘카나 뭐 이런 거 빌려서라도 한번 타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차입니다. 20위는 소나타입니다. 2385대. 뭐야? 이게 소나타 하면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였는데 1등 막 이렇게 하던 국민차가 소나타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자동차가 20위권에 머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2300대 사실 다른 차에서 2300대면 괜찮은 건데 소나타가 이렇게까지 안 팔리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소나타가 2000대? 이건 좀 현대 대표 자동차라고 했던 소나타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빨리 페이스리프트를 하든가 뭐 빨리 어떤 식으로든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9위는 기아차 모닝입니다. 2437대. 근데 꽤 팔았다고 생각되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1169대나 빠졌네요. 이렇게나 많이 빠졌다고?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18위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2689대. 모닝보다 스파크가 더 많이 팔리는 상황인가요? 이런 일은 정말 드문데 GM이 잘하는 건지 기아차가 못하는 건지 어쨌든 모닝과 스파크는 서로 이렇게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잘 팔리면서 모닝이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17위는 현대차 그랜드 스타렉스입니다. 2820대입니다. 17위에 올라선 건 정말 대단하네요. 스타렉스도 요번에 신모델이 준비 중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스타렉스를 봤더니 이게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형 스타렉스 디자인 보셨죠? 야, 이거 괜찮나 싶습니다. 그 전에 빨리빨리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6위는 GV80입니다. 2918대, 전월 대비해서 무려 1100대를 더 팔았어요. GV80은 이게 만들면 팔리는 거군요. 이게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어서 GV80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울산 공장에서 코땡땡 이슈 발생하면서 공장이 잠깐 쉬었죠. 그러면서 판매량이 줄었었는데 그게 다시 회복되면서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15위부터는 판매량 3000대를 돌파했습니다. 15위 뭘까요? 두구두구두.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3000대 돌파했네요. 이 사람들이 뭔가 짰나? 딱 3000대 팔았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딱 3000대. 3001대도 아니야. 이 정도면은 그냥 3000대만 만들고 3000대 딱 내놨다, 이런 느낌인데요. 14위는 르노 삼성 QM6입니다. 3187대. QM6 정말 꾸준히 팔립니다. SM6는 지금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요. 지금 페이스리프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403대? 이게 지난달 판매량은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달에는 지난달보다 판매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느낌이에요. SM6가 사실 이렇게 될 차가 아닌데 뭔가 SM6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 보면 이게 그렇게 허투루 볼 차가 아니거든요. 아마 SM6의 안 좋았던 이미지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SM6 확실히 바뀌었거든요.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13위, 와, 이 차는 정말 예상 밖인데요. 기아차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3341대를 팔았어요. 소렌토 디젤은 어떻게 하려고 하이브리드가 이 정도가 팔려? 이거 합치면 어느 정도인 거야? 전월 대비해서 1215대를 더 팔았습니다. 이게 모카의 힘인가? 하이브리드 이렇게 많이 팔렸다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정말 좋은 차거든요. 제가 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차 나쁜 차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차는 정말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차고 디자인도 볼 때마다 너무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거의 김한용 수준. 12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3882대. 11위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4218대. 야, 전월 대비해서 1000대를 더 팔았어요.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하이브리드 좀 약간 괴짜 같은 느낌, 약간 독특한 뭔가 특이한 사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왜 굳이 그냥 가솔린을 타? 왜 굳이 디젤을 타? 하이브리드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는 연비에서도 좋지만 정숙성에서도 좋고 내구성도 더 우수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좋게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반떼 하이브리드도 보면 895대를 팔았으니까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데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상황이 역전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는 시대가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10위는 산타페입니다. 4520대. 지난달에 6000대 넘게 팔았는데요. 산타페가 한 달 만에 1700대가 감소했어요. 전차 중에 감소폭이 가장 큰 차입니다. 신형 산타페가 신차 효과가 지금 너무 없거든요. 너무 없는 상태고 지금 소렌토하고 비교했을 때는 더 초라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길에서는 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임팩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길에서 봤을 때 훨씬 좋아 보이니까요. 여러분들 선입견 없이 실제로 한번 차를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위에는 기아차 봉고3입니다. 5000대를 돌파했네요. 8위는 현대차 팰리세이드입니다. 5000대를 역시 돌파했고요. 팰리세이드도 만드는 족족 팔리는 차죠. 지금 국내에 배정된 게 5000대란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배정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을 거예요. 자, 7위는 기아차 K5입니다. 5313대를 팔았네요. 잠깐만, 7위의 K5가 전월에 비해서 2469대를 더 팔았어요. 와, 세상에 대박. 전 같으면 이 정도면 국내에서 가장 판매량 증가가 높은 자동차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이게 1위가 아닙니다. 1위 따로 있어요. 6위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6위는 소렌토입니다. 5810대. 전월에 비해서 1800대를 더 팔았어요.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달에는 판매량이 산타페보다 더 낮았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하는 걸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역시나 판매량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를 만약에 합친다 라고 하면 판매량이 9000대가 넘어요. 소렌토 정말 많이 팔리네요. 길에서도 너무 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차가 흔 차가 된다고 하니까 조금 언짢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나? 자, 어쨌든 기아차가 현대를 이기는 순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K3, K7, 스포티지 이렇게 3개 차종이 더 나올 텐데요. 이 차들이 더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어떻게 될지 이게 또 기대되는 대목이네요. 5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제네시스 G80. 와 잠깐, 제네시스 G80 미쳤습니까 힘원? 와 세상에, 말이 돼요? 6040대를 팔았어요. 어떡해. 이거 제네시스 G80 가격이 지금 5천만원이 넘는 차인데 대한민국 이 정도입니까? 8천만원까지 하는 차인데 이거를 이렇게 산다고요? 와, 전월에 비해서 1940대를 더 팔았습니다. 잘 만든 차는 잘 팔리는군요. 제네시스 G80은 확실히 디자인에서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 디자인이면 뭐 괜찮지, 이거는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느낌들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역시 훌륭한 차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미국에서도 훌륭한 차로 인정받고 미국에서 제네시스를 다시 되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문하면 3달씩 걸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인기 폭발인 자동차죠. 만드는 대로 팔려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위는 포터2입니다. 포터2는 7182대.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거 3위를 말하면 여러 차들을 다 알게 돼. 이제 남은 차는 3개입니다. 그랜저, 아반떼, 카니발,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3위를 발표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3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3위는 그랜저입니다. 와, 그랜저 7372대 팔렸습니다. 야, 이게 아마 다른 매체를 보시면서 그랜저가 1등인데 무슨 3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하고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죠. 하이브리드하고 나누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대차 안에서도 나눠서 발표합니다. IR 할 때 당연히 나눠져 있고요.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그랜저가 7372대.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합치면 판매량이 11,000대입니다. 와, 11,000대? 역시 그랜저네요. 역시 그랜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꼬집어 준 것 같아요. 좀 튀었으면 좋겠고, 좀 비싼 느낌이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비싸고, 그리고 실내도 넓고, 인테리어 되게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정숙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자동차, 그 부분을 잘 꼬집어준 그런 훌륭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랜저라는 걸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랜저 엄청난 판매를 거두고 있고요. 다음은 카니발과 아반떼 남았는데 2위를 발표하면 싱거우니까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1위는 뭘까요? 1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와, 카니발 9931대. 역시 기아 카니발입니다. 와, 사전 계약을 3만 대 넘게 했잖아요. 카니발이 1등 한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이렇게 비싼 차, 이렇게 큰 차, 이렇게 다루기 힘든 차를 어떻게 10,000대씩 팔아요? 사실 카니발이 지금 하이브리드가 없잖아요. 하이브리드가 만약에 들어가면 조금 더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사전 계약을 놓고 보면 다음 달에도 9,900대 넘게 팔 것 같잖아요. 당분간은 1위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기아차 정말 대단합니다. 카니발은 뭐 당연하죠. 아빠들의 자동차, 당연히 아빠들의 자동차고 자영업자들의 자동차기도 합니다. 카니발은 승합차로 분류되는데, 이 승합차, 경차는 자영업자가 사게 되면 일단 부가세를 환급받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가지 비용을 다 처리해줍니다. 보통 다른 차는 뭐 업무 일지 같은 것도 쓰고 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카니발을 사게 되면 세금을 다 돌려받기 때문에 카니발을 사는 게 그냥 돈 버는 차라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렌토를 살까 카니발을 살까 해서 자영업자라면 그냥 카니발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니발의 판매는 꾸준하고 이 정도의 판매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차박 열풍도 불고 있고요. 여러 가지에서 카니발의 호재들이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은 전월에 비해서 무려 5,100대를 더 팔았어요. 야, 이 정도입니까? 이전에 카니발이 어느 정도 팔려 나갈 때 신형 카니발이 곧 나오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거네. 그게 적게 팔렸던 거네요. 와, 대단합니다. 아반떼는 무려 2,449대가 더 팔렸어요. 전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정도 판매량이면 와, 8,200대가 팔린다고? 그 전에 아반떼가 안 팔릴 때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세단 시장은 이제 몰락했구나. 세단 시장은 끝났다. 아반떼 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랜저 차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세단이 그냥 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했었죠. 소나타가 안 팔리는 건 소나타 때문이 아니다. 차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 얘기가 머쓱해졌습니다. 그냥 아반떼 잘 만들면 잘 팔리네요. 네, 여기 순위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스팅어 판매량도 꽤 늘었습니다. 466대예요. 사실 비운의 스팅어죠. 여러 가지로 진짜 훌륭한 차인데 가변 댐퍼가 들어있는 차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에 속하는 거 아닌가?
아, 벨로스터에는 있구나. 어쨌든 G70의 판매량을 이렇게 한 번쯤 앞질러 본 스팅어입니다. G70 페이스리프트 나오면 스팅어를 또 넘나요? G70 페이스리프트가 스팅어를 넘을까요? 흥미진진해지네요. 확실히 스팅어가 더 잘생기고 더 크고 더 넓고 뒷좌석 공간도 더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스팅어가 그냥 무조건 더 좋거든요. 그런데도 제네시스 브랜드단 G70이 이길 것인가, 이런 거 아주 흥미진진해지네요. 네, 9월 자동차 판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국내 자동차 판매량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해외 자동차 판매량도 덩달아 늘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아지는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 모두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만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